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 보이는 툴은 이제 타임 프리즘이라는 툴로서 저희가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국내에 도입해가지고 한 500여 개 업체에서 이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동영상 기반의 동작 분석 툴이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석한 내용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동영상 기반의 툴이니까 당연히 이제 화면 오른쪽엔 그 현장에서 작업자의 작업을 촬영한 그 분석에 기초가 되는 동영상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동작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측정하고 그 외에 뭐 몇 가지 이렇게 꾸민 부분이 있는데 꾸민 데이터가 나오고요. 밑에는 이제 차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작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차트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가령 명칭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시간은 뭐 5.9초, 29.5초 해가지고 시간이 측정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번거롭거나 이러면은 툴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먼저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기입하실 내용을 기입하시고 등록을 하시면은 하나의 소분류가 만들어지고요. 이 소분류를 크게 이제 5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요.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작업 분석이라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동영상 기반의 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할 동영상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동영상은 뭐 옛날에는 뭐 굳이 이제 전용하시는 캠코더를 구입해서 캠코더로 촬영하시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그 성능이 캠코더에 뒤지지 않게 좋고 또 타임프리즘이라는 툴은 어떤 동영상도 다 끌어들일 수 있게 돼서 뭐 아무나 들고 계신 그냥 핸드폰이나 혹시 캠코더가 있으시면은 캠코더를 이용해서 촬영하신 그 동영상을 쉽게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선택하고 이게 이제 분석할 동영상이 맞다 하게 되면은 작업 분석 모드로 이행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하기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 화면은 그러면 이거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도 이걸 분석할 수 있나요? 유튜브로 바로 연결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다운 받으시면 그 동영상 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 프레임을 움직여서 사이즈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사이즈는 보기 쉽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조금 크게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보이실 텐데 이 이후의 분석은 아주 간단하게 마우스 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우스 조작으로 이루어지고요. 먼저 동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분석의 시작점을 잡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봐야 되겠죠. 예.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영상이 쫙 플레이가 되고요. 여기 상무님, 요 동영상을 이렇게 90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타임 프리즘 자체에서는 동영상을 회전시키고 이런 기능은 없고요. 다만 이제 부가적으로 타임 프리즘에 이제 동영상을 컨버팅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컨버팅 툴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회전시키면은 타임 프리즘에서는 회전된 거에 반영돼 가지고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촬영됐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레이는 1배속으로, 여기 1배속으로 나왔는데 1배속으로 되고요. 속도는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하다가, 지금 보면 한 2배속이고요. 한 4배속, 8배속.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아마 영상은 뭐 뚝뚝뚝뚝 끊기실 겁니다. 이 줌의 단점이, 저는 이제 조작을 하면서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는데, 줌을 통해서 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패킷 손실이라 그러나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좀 뚝뚝 끊기는 감은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툴이 문제가 아니라 요 줌에서 동영상 전달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느리게 플레이해서 0.4배속, 0.2배속, 0.1배속 하는 식으로 해서 동영상은 아주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정하면서 플레이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 검은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인 1.0배속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작업하는 중간이고요. 쫙 흘려보내다가 요 지금 한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분점을 줘서 이제 정상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대단히 비밀사항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린나이 코리아라고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공정에 서브 공정으로 두 분을 빼가지고 밸브를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두 분이 서브라인에서 밸브를, 가스레인지에 들어가는 밸브를 조립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조립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보호캡을 마지막으로 끼우고 이제 요거를 적재를 하면은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나게 되죠. 이제 계측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가령 스톱워치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스톱워치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그거를 예측하고 이때쯤이다 하고 측정을 하니까 측정하는 분은 내가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여기시지만 사실상 나중에 저희가 이 똑같은 동영상을 보고 어떤 분한테 이제 스톱워치로 한번 측정해 보세요 해가지고 그분 스톱워치 측정 잘 하시는 분이 스톱워치를 측정을 하고 저는 이 툴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 측정한 걸 비교해 보니까 한 동작에서 거의 최대로 2초 정도씩 2초씩이나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톱워치를 측정하는 건 당연히 정확성에서 굉장히 떨어지고요. 요즘 뭐 동영상 이용해서 곰 플레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또 동작을 구분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 프리즘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어느 동작에서 이제 구분점을 주고 끊어야 되겠다. 지금도 잠깐 앞으로 좀 돌려볼까요? 앞으로 돌려보내면 이제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갖다 넣는다, 끝나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만약에 스톱워치를 눌러주면 지금 제 시간으로는 86.4초입니다. 86.4초에서 이제 이 부분이다 해가지고 스톱워치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나냐면 86.4초에서 스톱워치는 눌려졌는데 동영상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이 작업자가 적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손을 못 떼고 여기서 만져주고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여기서 손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아까 86.4초에서 89.3초로 거의 3초 정도의 시간적인 오차, 측정 시간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타임 프리즘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충 보셨을 텐데 동영상을 한번 정지시키고 나서는 제가 이제 뭘 조작하냐면 마우스 휠을 조작합니다. 마우스 휠을 제가 동영상은 지금 정지된 상태죠. 89.1초의 동영상은 정지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제가 딸깍딸깍 움직일 때마다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은 영상에서 아주 영상이 미세하게 꼼지락꼼지락 이제 손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타임 프리즘에서는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0.1초, 0.2초 이런 단위가 아니라 0.03초, 사람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0.03초의 단위로 미세하게 동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지금 손이 붙어 있죠.
제가 마우스 휠을 한 번 더 딸깍하면 손이 살짝 들리죠. 한 번 더 딸깍하면 손이 완전히 들립니다. 즉, 적재하면서 적재를 다 끝나고 손이 떨어지는 이번 사이클의 끝이자 다음 사이클의 시작. 즉, 계측의 시작점을 이렇게 대충 유지점이 아니라 0.03초의 미세 컨트롤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지점에서 동영상을 구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89.3초라는 지점에서 이 지점부터 이제 동영상을 계측을 시작하고 이제 동작을 구분해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작이냐면 이 가운데 부품, 샤프트라는 부품을 지그 5개에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끼우고 손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제가 한 동작을 구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정도 역시 마우스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주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노란색이었는데 계측을 시작하게 되면 청색으로 바뀌고요. 90.2초는 전체 영상 중에 90.2초라는 부분이고 요 0.9초는 제가 마우스 클릭해서 시간 측정 사인을 주고 잠깐 일시정지를 시켰는데 그때까지 0.9초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다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영상을 진행시켜서 샤프트 1개, 2개, 왼손,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4번, 5번 지그에 2개를 꽂았죠. 다음에 2번, 3번 지그에다가 하나씩 꽂습니다. 그래서 4개를 꽂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거를 집어서 꽂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충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제가 아까처럼 마우스 휠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미세하게 사람 눈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속도로 영상을 플레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가락이 이제 끼우느라고 붙어 있는데 이제 손가락이 다 끼우고 나서는 손가락이 싹 벌어지는, 지금 딱 벌어졌죠. 손가락이 다 끼우고 나서 손가락이 딱 벌어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아까 적재가 끝나고 샤프트 5개를 1개, 2개, 3개, 4개, 5개 꽂고 작업이 완료되는구나. 이 지점이다. 딱 그 지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주면은 오른쪽에 그 계측한 시간이 나옵니다. 적재가 끝나서 손이 떨어지고 샤프트 5개를 끼우는 동안 6.4초가 걸렸습니다. 제가 한 2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뭘 하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부품에다가 백색 그리스를 도포하고 여기 끼우는 거를 5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만 더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측 사인을 주고요. 영상을 보면서 앞면 칠하고 뒷면 칠하고 내려놓을 때 바로 끝낸 게 아니라 영상을 정지시키고 역시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꼼지락꼼지락 손의 모양을 보고 손이 끼우고 이제 손가락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아마 보일 겁니다. 지금 딱 떨어졌죠. 영상에서 앞전 어셈블리에서 손이 딱 떨어지는 이 순간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주면은 5.9초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계측 시작점 주고 앞면, 뒷면 칠하고 내려놓고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정지시켜 놓고 미세하게 조절하면은 여기 손이 이제 또 딱 떨어지는 순간, 딱 떨어졌죠. 손이 떨어지는 순간 클릭해주면 5.4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0.03초 단위의 미세 조작을 하면서 마우스 조작으로 동영상을 아주 정확한 구분점에서 그 동작들을 분리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동작을 네, 저 진행하게 근데 됩니다. 여기서 예, 그러면 뒤로 되감는 컨트롤도 가능한가요? 예, 뒤로 되감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휠을 거꾸로 돌리면 되나요? 예, 휠을 제가 앞으로 밀면은 전진이고요. 뒤로 당기면은 후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진, 후진.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은 전진, 후진, 전진, 후진이 마우스 휠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입니다. 아까 샤프트를 제가 지그에 세팅한다.
그 다음에 앞전 어셈블리의 백색 그리스를 독보한다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끊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5개를 매출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임 프리즘이라는 툴은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간이 측정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보셨고,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령 스톱워치에 정말 시간 측정의 달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그 사람 눈에는 0.03초 단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많이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특히 이제 노조가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싸우게 되는 게, 이 시간 갖고 많이 싸우는데, 그럴 때 기존에는 이제 엑셀에다가 아마 저장을 해 두셨을 거예요. 가령 뭐 여기 5.9초, 29.5초, 2.8초 이런 거를 다 스톱워치로 측정하거나 뭐 곰플레이어로 뭐 측정한 내용을 엑셀에다 옮겨 적어서 샤프트를 지그에 세팅하다가 5.9초다. 전체적으로 훑어서 그리스 속도가 2.8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가령 그 보고를 받으시거나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거 드라이빙 플레이트를 띄운다가 7.2초로 돼 있는데, 저거 7.2초로 안 돼요. 우리 베테랑 작업자도 저거 10초 이상 하는데, 저거 7.2초 잘못 측정됐을 거예요. 라고 의아하게 질문을 탁 던졌을 때, 기존의 관리 방법, 스톱워치로 측정했다거나 곰플레이를 했다 그럴 때는 이게 7.2초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없거나 부실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임 프리즘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측정한 시간들을 언제든지 이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 드라이빙 플레이트를 띄운다가 7.2초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타임 프리즘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으면은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메뉴 중에 재분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그 보고 싶은 동작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훑어서 구리스도도 이 드라이빙 플레이트를 띄운다 전에 전체적으로 훑어서 구리스도프하는 이 동작이 딱 끝난, 여기 붓에서 손 딱 떨어진 이 동작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드라이빙 플레이트를 띄운다라는 동작이 7.2초 동안 진행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못 믿어 하셨는데 바로 눈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플레이를 해주고요. 밑에 있는 부품함에서 납작한 드라이빙 플레이트를 끼우고, 여기서도 미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보여주면 오른손에서 마지막 5번째 드라이빙 플레이트를 끼우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 딱 벌어지죠. 자, 보십시오. 7.2초. 7.2초. 맞죠? 하게 되면은, 뭐, 바로 눈앞에서 드라이빙 플레이트 5개 끼우고 정확하게, 대충 이 지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지막에서 손 딱 벌어지는 지점이 7.2초라는 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분말은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임 프리즘으로 한번 시간을 측정하고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시간에 의아점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너무 길게 지루하게 물고 들어오시면은 지루하실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타임 프리즘은 동영상 기반이고,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마우스 조작으로 0.03초 단위로 굉장히 정확하게 동작을 구분하고, 그걸 또 검증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개선점을 찾거나 문제점을 찾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몇 가지 꾸미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각 동작 요소마다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 색상 지정한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차트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간트 형식으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알록달록하다라고만 느끼실 텐데, 이렇게 각 동작 요소별로 색상을 지정하면은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이 한 사이클 가지고 뭐 이 84.5초가 평균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이클을 촬영해서 여러 사이클을 동일 기준에 의해서 측정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요 영상을 가지고는 제가 4사이클을 측정했고요. 사이클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은 4사이클 측정한 그 막대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사이클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지금 이제 가로로 나와서 조금 보기가 그런데 종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타임 프리즘은 총 10사이클까지 연속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각 동작 요소별로 색상 지정하고 4사이클 촬영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똑같지가 않고 들쑥날쑥한 그래프가 보이고요. 그거에서 끝이 아니라 각 동작 요소별로 색상을 지정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딱 보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가령 이 청색 같은 경우는 너비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녹색도 거의 너비 차이가 없이 균일해 보입니다. 근데 딱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여기는 7.1초, 여기는 14.4초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 요소별로 색상을 지정해서 이 사이클이라는 그래프를 딱 보면은 딱 띄웠을 때, 작업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편차가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또 꾸밀 수 있냐면은 이 분석 항목 총 9개 필드가 있고요. 또 이제 분석 항목은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네, 김성훈 성님, 예. 저기 이 4사이클의 평균값이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옆에서? 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 요 내용으로 전체적인 이제 대충 도표만 보이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시간치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작업 분석 모드 옆에 집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계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4사이클을 측정했고요. 같은 동작 요소에서 가장 빠른 값은 청색, 가장 늦은 값은 적색,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해 주고요. 여기는 평균치, 최소값만 모아놓은 거, 최대값만 모아놓은 거. 여기 또 하나 평균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니까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실 텐데, 요 앞에 있는 평균치는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 한 평균치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평균치는 4개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나머지를 더해서 2로 나눈 이런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수치, 평균값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예. 단위가 지금 초 단위로 하는데 혹시 뭐 이걸 분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나요? 예. 아주 저희 기능에 딱딱 맞는 거를 딱딱 알맞게 말씀을 해주시, 지금 가장 디폴트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는 초 단위로 표현이 되고요. 시간 단위를 이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 표시라는 부분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눌러보면 시간 표시가 총 4가지가 나오고요. 지금 디폴트 값은 초 단위고요. 만약에 분 단위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누르면 분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표시는 뭐냐 하면은 그 M색이라 해가지고 소수점 3자리까지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3자리까지 나오면 복잡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는 소수점 1자리까지 나오지만 그 설비를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숫자를 보고 싶다 하시면 M색을 눌러주면은 소수점 3자리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는 여기서 바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폴트 값은 초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시간을 보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은 분석 항목 해가지고 크게 뭐 작업인지 낭비인지 아니면 컨설팅 이런 거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예외라든지 대개라든지 불필요 작업이라든가 이동이라든지.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직실천 항목은 요거는 다음 주까지 꼭 없애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작업 중에서
이건 세팅하는 작업이다. 이건 작업 중에서 도포하는 작업이다. 이건 작업 중에서 이송하는 작업이다. 하는 식으로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본인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냐면은 정량화라 그러죠. 이렇게 대충 불필요 작업이 있다. 도포한 바가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치를 봅니다. 그래서 집게 오른쪽에 있는 항목 집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까 불필요 작업을 제가 하나를 뽑아놨는데 이 사람의 작업을 측정해 보니까 96.72%, 그러니까 97%는 작업이고 3.28%, 3% 정도의 안 해도 되는 불필요 작업이 있었다. 작업 분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작업 중에서는 세팅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도포한다는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송한다라는 작업이 무려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송한다를 줄여서 작업을 좀 더 낭비를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을까? 이런 비중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항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석 항목과 작업 분류에 대입함으로써 단순하게 그냥 시간 측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측정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량화시켜서 데이터 값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동영상을 분석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사이클별로 항목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분석 항목과 작업 분류를 통해서 작업 비중을 보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타임 프리즘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시냐 하면은 비교 검증.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혹시 저 영상이, 혹시 프로그램 자체에서 영상이 예를 들어 몇 분까지만 된다, 혹은 용량이 몇 메가 몇 기가짜리 영상만 된다, 이런 제한이 있나요? 제약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도 일본 본사에서도 제약이 없다라고 저한테 이제 알려줬고요. 저도 네. 그래서 혹시 긴가민가 해가지고 4시간짜리 동영상을 한번 올려서 작업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4시간짜리 동영상이니까 동영상도 한 16기가 정도로 굉장히 대용량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엔 지금 작업 분석을 보셨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메뉴, 비교 검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검증이 이제 어떨 때 이용하냐 하면은, 화면이 이제 동영상을 2개를 띄울 수가 있고요. 같은 작업, 잠깐만요. 예, 네, 형님. 이 작업 쪼갠 거 타이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몇 개까지 쪼갤 수 있어요? 200개 단위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동작에서. 예. 하나의 소분류에서 작업을 200개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여러 대를 설치를 해놓고 하나의 룸이 있으면 내 모퉁이에 만약에 설치를 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쪽에서 작업하다가 딴 데로 이동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카메라에 안 잡히고 2번 카메라에 잡혔어요. 1번에서 작업하다가 2번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그 동영상을 갖다가 편집해서 붙어갖고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시는 주체가 30분까지는 1번 카메라에 잡혔고 30분부터 40분까지는 2번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이 두 영상을 합쳐서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고요. 그게 A 파일, B 파일 2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프리즘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동영상, 하나의 소분류에는 하나의 동영상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건 다른 조작에 의해서 동영상을 붙이는 작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 자르고 붙이는. 그래서 보통 타임 프리즘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제약은 있겠지만 대부분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타임 프리즘, 그러니까 작업자를 쫓아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두 개의 카메라에 나눠서 수록이 돼 있다 그러게 되면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붙이는 작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타임 프리즘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버팅 할 수 있는 영상을 붙이거나 쪼개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영상 편집 기능이 있어서 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교 검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검증은 이제 어떨 때 이용하냐면은 개선 문제점, 저도 이제 컨설턴트인데 처음 가보는 현장에서 처음 보는 작업을 보고 문제점을 찾거나 이상한 점을 찾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고요. 화면을 두 개 띄우다 보니까 같은 작업자, 지금 보여드린 4사이클을 촬영한 작업자의 경우다 하면은 사이클별을 이용해서 사이클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숙련자 A 작업자, 비숙련자 B 작업자다 그러면 작업자별 비교를 통해서 틀린 점, 문제점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A 작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 A 작업자 사이클별이라고 제가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A 작업자 사이클별 해서 등록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영상 두 개가 보이시는데 원본 소스 영상은 똑같은 동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문제점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클별 딱 보였을 때 보라색으로 3사이클과 4사이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럼 바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네. 여보세요? 예. 네, 계속하세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에서는 사이클 바로 이동합니다. 아까 3사이클에 좀 차이가 많이 났지? 화면 왼쪽은 3사이클.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은 4번째 사이클을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딱 보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라색. 3번째 사이클에서는 14.4초. 4번째 사이클에서는 7.1초로 이게 뭐 3일 전도 아니고 3시간 전도 아니고 바로 전 사이클이 같은 작업자가 바로 전 사이클인데 어떨 때는 14.4초, 어쩔 때는 7.1초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오죠. 이런 거를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뭐가 문제점이었는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만약에 스톱워치로 시간 측정한 걸 가지고 가령 내가 스톱워치로 시간 측정해서 이미 과거로 지나갔어요. 이 상황은. 다만 남은 거는 데이터로 14.4초, 7.1초라는 데이터상, 엑셀 데이터상에서는 2배의 차이가 나왔지만 그때 일을 기억은 못하죠. 이때 왜 14.4초였지? 이때는 왜 7.1초였지? 당연히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타임 프리즘은 그런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요. 먼저 빠르게 했을 때 어떻게 했나를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부사장님들 그러시고 딴 위원님들도 처음 보는 영상이지만 아마 눈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오른쪽만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요 완성 박스에 적재한다는 것을 찍어놓고 그 동작만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 박스에 적재할 때 4번째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속도를 잠깐만 좀 줄여볼까요? 1배속은 너무 빠르니까 한 0.4배속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딱 지구에 있는 거 3개를 먼저 옮기네요. 3개를 적재함에 옮겨놓고 적재하고 이제 2개가 남았고 그 다음에 손이 왼손 오른손 2개니까 하나씩 잡아서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재가 7.1초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힘든 조그만 거를 짚거나 아주 어렵게 조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구에 있는 걸 옮기는 작업에 불과한데 그걸 왜 이때는 똑같은 작업을 14.4초에 했을까? 요거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충 들어가셨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요거와는 다른 점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똑같이 지구에서
조립한 밸브를 잡아서 적재함에 올려놓는데, 이상해요. 왜 그러지? 아까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재생할 수도 있나요? 예, 재생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제가 왜 일부러 안 했냐면, 제가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을 못하고, 줌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딴 데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비교 영상에서 둘을 동시에 플레이하게 되면은, 제 컴퓨터에서는 똑같이 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화면에서는 한쪽은 재생되고 한쪽은 재생이 안 되거나 뚝뚝 끊기거나 이렇게 조금 패켓 손실이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면을 좀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동시에는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부사장님 쪽 화면에 두 개가 똑같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아주 스무스하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스무스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디가 좀 끊기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시나요? 스무스하게 잘 보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좀 좋아졌나 보네요. 예전에는 이게 막 끊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줌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줌을 좀 활용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요 부분이었거든요.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플레이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사모님, 이거는 한 동영상 필름의 세 번째 사이클과 네 번째 사이클이 비교된 거고요. 다른 동영상 말씀하시나요?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 지금,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의 동영상 분석한 거를 사이클별 비교를 한 거고요. 이제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동영상입니다. 두 개의 그걸 A, B 작업자 비교라 그래가지고 A 작업자 분석한 거, B 작업자 분석한 거, 다른 동영상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지금 뭐 아주 이제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은 요 오른쪽 작업자, 머리만 보이는 요 오른쪽 작업자의 작업을 분석한 겁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동영상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같은 동영상만 두 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비교 검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숙련자, 비숙련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작업자의 어떤 항목을 세세하게 비교를 해봄으로써 작업자 간의 차이, 순서의 차이라든가 작업 방식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이 비교 검증 기능입니다. 다음에는 하나씩 또 그래서 작업 분석, 비교 검증은 이런 식으로 화면 두 개 띄워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부분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작업 편성은 뭐냐면은 이제 한 사람의 작업자가 아니라 컨베어 라인이든 셀 라인이든 작업을 나눠서 하는 경우에 작업 편성을 통해서 라인 밸런싱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셋톱박스 조립 공정 해가지고 셋톱박스를 옛날 방식입니다. 컨베어로 1번 작업자부터 8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거를 먼저 당연히 1번 작업자 찍어서 분석하고 2번 작업자 찍어서 분석하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8명의 작업자의 동작을 다 나누고 분석을 했다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라인의 구조, 전체적인 상황, 라인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작업 편성이란 메뉴에 들어갑니다. 작업 편성이란 메뉴에서는 여기도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고요. 여기 이제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1번 작업자, 2번 작업자, 3번 작업자 해가지고 총 8명의 작업자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이제 등록을 해놨고요. 등록한 거를 차트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라인의 상황을 당연히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이 타임프리즘이라는 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됐죠. 아까 색상을 또 이쁘게 지정한 거 있으니까 색상별로 딱 보게 되면은 1번 작업자부터 2번, 3번, 4번, 8명의 작업자의 현재 타임프리즘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시간을 측정했을 한 상황이 이렇게 나오죠. 이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뭐 작업 편성효율이 90%될 정도로 뭐 머리 좋고 익숙하신 분들이 라인을 셋업했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상황이 나왔죠. 이 회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라인 텍트입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69개, 52.2초에 하나씩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목표인데 실제 작업을 딱 찍어서 보니까 1번 작업자와 4번 작업자가 라인 텍트를 오버하고 있고요. 뭐 전문가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라인 텍트 밑으로 보이는 공란이 다 작업자의 대기입니다. 8번 작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12.1초의 작업이 끝나니까 거의 1분, 매 사이클마다 45초, 48초 정도를 매번씩 그냥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타임프리즘에서는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눈으로 보면서 라인 밸런싱을 잡고 공정 재분배를 하는 아주 재미난 기능입니다. 타임프리즘을 도입한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가령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분석한 걸 회의실에 빔 프로젝터에 다 띄워놓고 다 모이게 합니다. 뭐 생산기술팀, 뭐 작업자 1번부터 8번까지 다 모이게 하고 공장장님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짜냅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잘 공장에 대해서 특히 뭐 대표이사님이라든가 공장장님은 전반적인 건 알지만 공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세세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타임프리즘의 좋은 점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딱 손들고 얘기를 합니다. 저 4번 작업자 작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보여줍니다. 예, 4번 작업자 작업이요. 4번 작업자가 총 13가지 동작이 있는데 쫙 보여줍니다. 11번째 동작으로 패널물을 조작하고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동영상으로 이런 작업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번째 동작으로 검사 케이블을 분리하고 13번째 동작으로 검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손들고 얘기합니다. 그 13번째 검사 케이블을 연결한다를요, 5번 작업자도 검사 작업자니까 지금 5번 작업자의 작업을 위해서 이 사람이 연결을 해주는데 이 검사 케이블을 연결한다를 5번 작업자가 하면 어떨까요? 하면 현장을 바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요거. 검사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요 검정색 부분, 요 내용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5번 작업자한테 옮깁니다. 쭉 드래그 앤 드롭으로 5번 작업자에 떨어뜨리면은 옮겨졌죠. 4번 작업자의 마지막 작업을 5번 작업자의 첫 번째 작업으로 옮겨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8번 작업자 작업 아주 짧은데 7번 작업자도 굉장히 짧거든요. 이거 7번 작업자가 8번 작업자 작업까지 다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니까 막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게 편성효율도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8번 작업자의 작업을 7번 작업자에 옮기고 또 옮기고 자, 지금 69.1%의 편성효율인데 요 마지막 걸 하나 옮기면은 작업자가 하나 빠짐과 동시에 편성효율이 변합니다. 69.1%에서 78.9%까지 올라갔습니다. 작업자 한 명 없앴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1번 작업자의 그 네 번째 작업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작업자, 네 번째 작업. 바롬 데이터 스티커를 케이스 표면에 부착한다네요.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띄어서 외부에 붙입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뭐, 뭐 다음에 뭐, 뭐 다음에 뭐처럼 공정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외부에 스티커만 붙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딴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스티커 공급기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여유 있는 사람이 붙이게 하죠. 그러면은 여기 딱 눈에 딱 띄네요. 그러면 요 녹색을 요 2번 작업자가 중간 요때쯤에 하게 합시다 하는 것처럼 옮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요소를 5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옮기는 것만으로 이 라인 텍트에 위에 있었던 거를 2명을 다 라인 텍트 밑으로 떨어뜨렸고요. 오히려 작업자 1명을 빼고 편성효율을 8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타임 프리즘의 좋은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7번 작업자, 8번 작업자 섞었는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7번 작업자의 1, 2, 3, 4, 5 다음에 원래 8번 작업자의 1, 2, 3을 하는 동작이 이제 보입니다. 순서가 좀 제가 옛날 딴 데서 설명하느라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7번 작업자가 5번째 동작으로 이렇게 유관 검사를 하고 동영상에서는 8번 작업자가 찍혔지만 이제 이거를 7번 작업자가 완성품을 에이징 다이에 유관 검사 끝난 거를 에이징 다이에 옮겨놓고 전원을 공급하고 정리정돈한다. 이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거 뭐 7번 작업자 앞에 특별한 뭐 설비라든가 검사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7번 작업자가 검사한 걸 8번 작업자는 단지 넘겨받아서 에이징 다이에 옮겨놓고 전원만 공급하고 정리정돈할 뿐이니까 아, 이거 7번 작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동영상을 막 섞을 수 있고 섞은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니까 이대로 작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눈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라인 밸런스, 그 작업 공정 재분배라든가 라인 밸런싱 잡을 때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총 8개가 나왔는데 최대 50공정까지 라인 밸런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번째 기능, 지금 1, 2, 3은 다 보셨고요. 그 네 번째 기능은 조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표는 뭐 그 MMC, 맨 머신 차트 해가지고 사람과 설비와의 연합 작업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합표라는 메뉴에 들어갔고요. 역시 제가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항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주에 있는 영신전공이라고 자동차 부품 메이커인데 그 한 사람이 설비 3대를 컨트롤하는 회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 찍고 잘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영신전공이라고 한 사람이 3대의 설비를 하는 곳이고요. 역시 타임 프리즘의 좋은 점은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말로만 영신전공에 갔는데 여기는 3대 설비를 뭐 일자로 배열해 놓고 막 어떻게 설명해도 머릿속에 안 떠오르실 텐데 동영상 기반의 툴이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1번 설비에 와서 워커를 1번 설비에 로딩, 언로딩하고 스위치 딸깍 누르고 이제 2번 설비로 가죠. 1번 설비는 이제 막 움직이겠죠. 2번 설비에 가서 해당 작업을 하고 스위치 누르고 3번 설비 가서 뭐 스냅링을 워커에 삽입하고 오링 띄우고 오링 위치 조정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은 다음 작업자한테 넘겨주고 스위치 누르고 다시 1번 설비로 오고 이렇게 3대의 설비를 운용하는데 계속 이 패턴을 이제 반복하는 작업자입니다. 이 작업자의 작업 내용은 그 조합표라는 항목에 딱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처음에 보행을 했으니까 빨간색 점선으로 보행을 했다. 그 다음에 수작업을 이렇게 하고 여기 스위치를 딱 누르고 작업자는 스위치를 누르고 보행을 해서 B 설비로 갔는데 A 설비는 그때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여기면 동작이 멈춘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리다 보면 당연히 작업자의 이동, 보행 상황이라든지 설비의 가동, 비가동 상황.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설비 앞에 가서 설비가 작업 중이라서 기다리게 되는 대기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대기가 있다 그러면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세 대의 설비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현장이 움직이고 어떤 부분에서 로스가 발생하고 어떤 부분이 있나. 그것도 개선전, 청색은 개선전인데 동작 개선을 하고 설비 위치를 변경시키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화표라는 기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해서 차트는 자동으로 그려지는 건가요? 예,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 데이트 값이 타임 프리즘에서 시간 분석하고 이런 데이트 값이 자동으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그 차트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먼저 그 분석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한 네. 내용을 보여드리면 그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냐면 먼저 계측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점선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이동해서 워커를 짓는다. 첫째 동작은 수작업이 아니라 이동이니까 이 지점에서 보행으로 제가 원래는 수작업, 여기 수작업이었는데 요건 보행이니까 제가 보행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뭐 대기가 있었다. 여기 가령 여기 대기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대기 표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항목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요 보행이냐 수작업이냐 대기냐 요 항목이 반영된 내용의 이 차트가 자동으로 나온다. 이게 조합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작업으로 표시된 내용은 여기서 파란색 선으로, 가로선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아까 제가 보행으로 바꾼 부분, 여기 보행이죠. 보행에 해당한 바꿔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이 되고. 설비는. 그러면요. 예. 지금 요거를 이제 사람이 움직인 작업한 거를 맨 처음, 아까 그 작업 분석처럼 저희가 끊어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 차트에 보면 이제 기계가 가동한 시간이 검은 점선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에 그 작업 내용도 기계가 지가 돌아가는 시간. 예. 그것도 아까 작업 분석에서 측정해서 끊어줘서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 타임 프리즘의 툴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약사항은 뭐냐면은, 지금 요 멤버십 차트에서 분석을 할 때는 그 설비를 운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사람을 찍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기계는 설비가 가령 A 부분으로 움직였다, B 부분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설비를 세분화할 수 없고, 설비는 이렇게 보시면은 설비는 따로 시간을 측정해서 설비 시간은 이렇게 전체적인 통짜로 집어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비에 넣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완료될 때까지는 어차피 설비가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 시간을 그냥 넣어주면 된다는. 예. 그 시간을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 그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편집이란 버튼 눌러서 여기 찍어서 입력을 해주면은, 가령 뭐, 지금은 3개죠. 10점 설비가 1대, 2대, 3대인데, 중간에 하나 임의로 제가 설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2.3초. 하게 되면 여기 하나가 그려졌죠. 12.3초. 이런 식으로 해서 설비에 관한 내용은 설비 그 시간을 이렇게 수기로 따로 측정해서 기입을 해주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제가 다시 지웠습니다. 편집을 통해서 설비 시간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표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제 끝이고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자잘하게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좀 굵직굵직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석 결과 검증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뭐냐 하면은 분석 결과 검증 항목에 들어가고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상무님 그 전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차트에서 개선된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만든 건가요?
그거는 제가 개선 사항을 좀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구체적인 이제 개선 사항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 동작을 분석해서 이제 개선 사항을 이제 몇 가지를 빼놨습니다. 그 내용은 잠깐 간략하게 한번 뭔 내용인가 한번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타임 프리즘에서 분석한 내용은 원래 청색 그래프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원래는. 네. 원래는 그 데이터, 아까 입력한 분석 내용 입력값을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고요. B 부분은 뭐였냐 하면은 제가 그 동작 분석을 하고 제가 개선한 거를 이미적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B는 가령 첫 번째 동작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보행이 3.5초인데 제가 이제 개선한 데서 녹색 그래프 있을 때는 보행선이 좀 짧아 보이고 3.5초를 제가 2.5초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선한 그래프를 다시 그렸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그 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텐데 설비가 1번 설비, 2번 설비, 3번 설비가 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다가 2번 설비하는 지점까지 갔다가 3번 설비하는 지점까지 갔다가 요 점선이 뭐냐면 3번 설비 끝나는 지점에서 1번 설비까지 쭉 걸어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걸어오는 내용. 1번 설비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기존에 3.5초가 걸렸는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는 1번, 2번, 3번 설비가 일자로 돼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1번 설비, 2번 설비는 일자 그대로 놔두고 3번 설비를 기역자로 꺾어버려라. 그러면은 2번 설비 끝나는 위치가 3번 설비 끝나는 위치랑 같아지니까 요거는 기존의 3.5초에서 꺾어버리면 2.5초로 줄일 수 있다. 하고 뭐 첫 번째 동작에서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제가 넣은 개선안들을 다 반영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입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B는 자동적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역시 편집을 눌러서 이 부분을 다 일일이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역시 컨설팅 하시고 이러신 분이라 굉장히 제가 일반 업체에서 설명드릴 때 안 나오던 질문들이 제가 나와서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능은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분석 결과 검증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기능, 타임 프리즘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딱 독특하고 이거는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프레젠테이션 출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진 걸 보여드릴 텐데 프레젠테이션 출력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냐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출력을 딱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제가 공유 중지하고 딴 화면으로 공유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탐색기가 보이실 텐데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딱 누르면 이 타임 프리즘이라는 툴이 자동으로 뜩뜩뜩뜩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제가 동작을 8개로 나눴으니까 거기에 맞게 동영상을 8개로 쪼갭니다. 그 쪼갠 거를 하나의 PPT에 붙여버리고요. 이 PPT를 이제 클릭하면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냐면은 이것도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PPT 화면으로 공유를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PPT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이 8개인데 얘가 자동으로 8개를 쫙 쪼개고요. 딱 화면에 보이는 제가 손 하나도 안 댄 게 이 PPT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표지고요. 첫 번째 칸.
명칭, 타임 프리즘에서 입력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샤프트를 지그에 세팅한다는 첫 번째 동작인데 시간은 5.9초고 작업에 해당하고 세팅에 해당하고 수작업에 해당한다. 제가 아까 메모 넣는 걸 안 보여드렸는데 각 항목마다 수기로 이렇게 메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죠. 전체적으로 훑어서 구리스 도포는 세 번째 동작 2.8초인데 분석 항목. 작업이 아니라 불필요 작업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리나이 코리아에서 그런 실제 내용이 있었는데 앞전 어셈블리를 지그에 세팅하고 일괄적으로 구리스를 훑어서 도포하는데 이거는 작업 표준 지도서나 표준 동작이 아니라 작업자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하던 동작이 너무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매번 작업마다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의 일부분으로 이제 하는 동작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사진만 딱 보이게 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타임 프리즘은 지금 PPT인데 동영상이 재생되는 PPT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사진이고요. 밑에 부분은 동영상입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이 나오죠. 이게 작업자가 쓱 훑어 구리스 붓으로 쫙 훑는 동작이 보이는데 이 동작은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니까 불필요 작업. 앞으로 이 작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동작에서 다 그러니까 타임 프리즘에서 분석한 내용을 타임 프리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PPT를 뽑아내게 되면은 뭐 제조부에 전달하거나 컨설팅 하시면은 뭐 컨설팅 받으시는 회사에 이렇게 PPT를 건네주시고 나시면은 그 컨설팅 받는 회사가 타임 프리즘이 없더라도 타임 프리즘으로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하면서 마음에 드는, 저도 컨설팅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드릴 때 옛날에는 다 엑셀 자료, PPT도 그냥 글씨만 잔뜩 써져 있는 자료를 드렸는데 요즘은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동영상 재생되는 PPT를 딱 건네드리고 나니까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눈에도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뭐 본인도 이제 윗사람한테 저한테 받은 내용을 뭐 다른 분들한테 보고하고 이럴 때 굉장히 편하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모님. 예. 마이너한 질문 몇 개만 할게요. 예, 하십시오. 예. 저희 있으실 겁니다. 예측 시간하고 편집 시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예측 시간, 편집 시간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바꾸고요, 다시. 네. 지금 계속 똑같은 숫자가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확실히 정말 날카로우세요. 날카로우시고. 딴 데서는 그냥 시간 2개다 그러면 시간 2개인가 보다 하고 끝나시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없으시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시간은 말 그대로 타임 프리즘을 조작하면서 끊어진 타임 프리즘을 조작하면서 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편집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예측 시간은 정말 노조가 심하기 때문에 예측 시간은 정말 타임 프리즘의 동영상을 보면서 분석한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실제적인 시간이고 편집 시간은 이 예측 시간에다가 그냥 노조 쪽에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때 레이팅이라든가 여유를 가미한 시간으로 바꿔서 2개의 시간을 관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시간은 바꿀 수 없는 실제 측정된 시간, 편집 시간은 따로 관리하는 시간인데 용도에 맞게 가령 우리는 여유율과 레이팅을 반영한 시간으로 다시 환산한 거를 타임 프리즘에서는 일단 이렇게 분석한 거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는데 편집 시간은 수정이 가능하니까 편집 시간에 레이팅과 여유를 반영해서 6.4가 아니라 가령 8.2초다. 요거는 5.9초가 아니라
6.7초였다. 이거는 5.4초가 아니라 6.2초였다. 이건 0.8초가 아니라 1.2초였다.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계측 시간만으로는 실제 데이터로는 18.5초인데 우리가 여율과 레이팅을 반영한 거는 21.9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때 편집 시간을 이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요. 예. 네, 요거 답변 감사하고요. 예. 아까 출력했을 때 그 8개 동작으로 동영상이 쪼개져서 저장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까 보여주실 때 4사이클을 돌리셨잖아요. 예. 한 동영상인데 쭉 이어져서 4사이클 촬영이 됐으면 예. 그 쪼개지는 게 어떤 게 사이클이 8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이고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특별히 바꾸지 않고 1사이클에서 그냥 제가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1사이클인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눌렀기 때문에 1사이클이 나온 거고요. 죄송해요. 지금 요거는 1사이클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가령 여러 사이클 측정한 내용이다 하면은 아까 8개를 쪼갠 게 바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일 요 내용이고요. 8개 나오지 않습니까? 메모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가령 여기서 세 번째 사이클 걸 뽑고 싶다.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로 변경시키면 세 번째 사이클에 요 내용이 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평균치 데이터를 여기 편집 시간에 터넣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편집 시간에 일단 수정이 가능하니까. 네, 부사장님 말씀대로 평균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처럼 여유를 반영한 걸 넣을 수도 있고, 자유자도로 본인의 목적에 맞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질문이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신 거는 대부분 이제 영상이 한 작업자의 작업만을 주로 보여주셨는데, 예. 사실 직접 분석을 하다 보면 연합작업 분석 같이 작업자가 2명, 3명 이상 한꺼번에 작업하는 케이스가 있을 건데, 예. 그런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요. 제가 그거 내용을 먼저 근데 제약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효성중공업, 창원에 있는 효성중공업이고요. 워낙 큰 거를 다루다 보니까 3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3명 동시 작업이죠. 하게 되는데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동영상에 잠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약 조건 하나의 동영상에 3명이 한꺼번에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장소에서 해서 카메라 아까 처음에 이제 초두에 말씀하신 카메라 4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카메라에 3명이 모두가 잡혀야지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영상에 다 나오면은 그걸 다 끊어서 작업자별로 작업을 끊어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타임프리즘 화면? 네. 그러면 예, 요것처럼 3명 동시 작업인데 영상 보시면은 여기 들고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했고요. 고정식 카메라가 뭐 고정식 카메라도 상관은 없는데 워낙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여기 들고 작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이 한 화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화면을 보면서 가령 지금 A 작업자 기준으로 동영상을 끊어서 분석을 하고 B 작업자 기준으로 동영상을 끊어서 분석을 하고 이제 한 명 더 나오는데 3번 작업자 중심으로 끊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작업자, 하나의 동영상인데 A 작업자를 동작 구분했고, B 작업자를 동작 구분했고, C 작업자를 동작 구분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동영상을 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3명의 작업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작업 구조는 작업 편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편성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작업 편성이라는 기능은 라인 밸런싱을 잡고 공정 재분배를 하기 위한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번 작업자, 2번 작업자, 3번 작업자를 데이터를 끌어다 놓고 라인 밸런싱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려는 목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고정 예.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 쏙 찍으면 한 예. 화면에 뭐 예를 들어서 3명의 작업자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예. 그러면 작업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는 처음부터 동영상 돌리면서 1번 작업자를 쭉 분석을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2번 작업자를 또 이렇게 작업 분석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요 화면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기는 1번 작업자를 기준으로 1번 작업자는 처음에 도체 운반을 하고 이렇게 해서 16가지 동작을 했고요. 네. 다음에 2번 작업자는 도체 운반을 하고 쭉 해서 15가지 동작을 했고요. 3번 작업자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5개 작업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1번 작업자가 여기 이동하고 있을 때 2번 작업자는 작업하고 있고 3번 작업자는 딴 작업을 하고 있고 1번 작업자, 2번 작업자 여기 작업하고 있을 때 3번 작업자는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3명이 동시에 작업하는데 3명이 이거 할 때 얘는 이거 할 때 얘는 뭐 한다라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3명을 따로따로 분석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연합작업 분석할 때 1번 작업자가 뭐 할 때 2번 작업자는 뭐 하고 있고 3번 작업자는 뭐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5명이 했는데 뭐 4명으로 줄여도 되겠다 라든가 뭐 이런 개선안을 제시할 때 많이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타임프리즘이 100%는 아닌데 이게 일본에서 거의 한 25년, 한국에 들어온 지는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한 25년, 28년 요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능은 다 어떻게 보면 좀 구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구매를 하면은요. 예. 지금 오늘은 이렇게 이제 데모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쉬울 것 같긴 한데 예. 실제 뭐 트레이닝식으로 예. 이것도 서비스가 가능하신지. 예, 기존에 다른 컨설팅 업체들도 몇 군데서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냐면 한번 구매하시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것도 계속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트레이닝도 제가 이제 원하시는 곳에 찾아뵙고 실습 교육으로 구입을 하셨으니까 예, 실습 교육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법 교육이라든가 좀 이제 활용법 교육 이런 내용을 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박노춘 대표님 보내주신 변적서 보면 이게 CD 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던데요. 예. 그러면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구입하면 몇 카피를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찾아봤는데 그 제약은 없습니다. 그 USB 락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제가 락키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락키인데 이게 USB 락키를 이제 꽂아야만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네. 하나 구입하시면 저희가 이걸 하나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설치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부사장님 계시는 회사가 5명이 이 툴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 그럼 5명 컴퓨터에 다 설치는 가능한데 락키를 꽂아야지만 동작이 되니까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으로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락키를 꽂아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개념.